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9월 1일입니다. 가을의 첫날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지난 7월 14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의를 마치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 턴베리라는 유명한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고 가족들과 측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뒤에 헬싱키로 가서 푸틴을 만났습니다만은 마침 그때 7월 14일 무렵에 주말이었는데 한국에서 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턴베리에 가서 골프를 치고 그 호텔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둘러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식사를 하니까 둘러가면서 찾아와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앉아있는 식탁에 오더니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I saved your lives. I saved your lives. 내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가더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던 한국인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기분 나빠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 달 전에 6월 12일 날 김정은을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 그게 황당하고 그토록 비난해 마지 않았던 전 정권, 즉 부시 때 2005년 9월 19일 날 나왔던 육자회담 합의문보다 훨씬 더 후퇴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지도층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속으로 웃기고 있네. 김정은한테 속아 넘어갔으면서도 뭐 우리 생명을 살렸다고 하는 그런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자신이 역사적 회담을 해가지고 북한 핵 위협을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십시오라고 선전을 하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나 한 일주 전에는 이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잘 안 된다. 뒤에서 시진핑이가 조종하고 있다. 시진핑과 무역 전쟁을 해가지고 끄끌 놓지 않으면 핵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국무장관 북한에 갈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방북을 취소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맨정신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입장이 곤란해진 문재인 대통령이 또 북한에 특사를 보내가지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경박한 트럼프니까 또 넘어갈지 모르겠다. 볼턴이 견제한다고 펜스 부통령 같은 사람이, 마티스 같은 사람이 참 마음고생 많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트럼프, 김정은 사이에서 나온 싱가포르 회담은 속된 말로 하면 그야말로 꽝입니다. 거기는 북한의 비핵화란 말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란 말이 있는데, 한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석을 하고, 북한은 한미동맹 해체, 해구산 철거를 말합니다. 서로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니까 회담만 하면은 비핵화가 뭐냐 하는 걸 가지고 논쟁하다가 끝납니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은 이제는 망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이 할 수 없는 일을 북한이 할 것이라고 하고 회담을 하는 것은 그게 쇼죠. 그 쇼를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 북한이고 중국이고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누가 가장 손해를 보느냐?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이죠.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 정부가 손을 잡아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안전을 더 걱정하고, 요새 미국 정부는 트럼프는 저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미국의 관료들은 한국 사람을 더 걱정하고 미국 국익을 더 걱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야기를 돌려서 왜 그러면 트럼프가 내가 한국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만약 트럼프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서 뛰쳐나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큰 모욕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트럼프는 한국 사람들이 부자면서도 국방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국방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나라를 내가 왜 도와야 하느냐. 훈련에 돈도 든다. 주한미군 드는데 돈 든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도 생각한다. 한미군사훈련 중단시킨다. 중단시킨 한미군사훈련에 들어간 돈은 약 1,4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는 철저하게 공짜가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은 잘 해가지고 역대 최고의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아주 얄밉게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그것도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한국은 국방비 지출이 GDP의 2.6%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4%나 된다. 더구나 한국은 핵 문제에 대해서는 남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김정은 심부름만 하려고 한다. 한국 사람을, 아니 문재인 정권을 경멸하고 한국인을 경멸하고 있다는 생각이 바로 그런 식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라는 이런 턱도 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했으면서 그때 무슨 김정은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꽁꽁 묶는 결정타를 날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김정은한테 당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의 국민은 트럼프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하면은 트럼프로 대표되는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특히 지식인 그리고 지도층일수록 안보 외교 이거는 지도층의 몫이죠. 안보 외교는 지도층의 몫입니다. 지도층은 다른 나라의 지도층을 알아봅니다. 한국 국민들이 경제 개발에 성공한 점은 높게 평가하지만은 그런 어마어마한 국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GDP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김정은 정권한테 끌려가면서도 북핵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미국에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참 경멸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세력이, 반공 자유민주 세력이 잘못한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국방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면서 비겁한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한자를 말살하는 한글 전용 정책을 쓰므로써 교양 있는 한국어, 정확한 한국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개가 합치되어 가지고 한국인의 분별력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자유민주 세력의 치명적인 과오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부터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트럼프도 한국인들을 업신여긴다는 뜻 아닐까요? 감히 어떻게 내가 한국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라고 한국인들 앞에 이야기하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트럼프를 비판하기 전에 한국인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